동공하고 시력. 자, 우선 동공 크기에 따른 시력을 한번 우리가 하나씩 짚어봅시다. 동공 크기에 따른 시력 봅시다. 우선 자, 큰 동공 크기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작은 동공 크기인 경우는 서로 반대일 경우니까 큰 경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이 과학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 동공 크기가 커지게 되면 바로 에버레이션 수차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수차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커지게 됩니다. 수차는 커진다. 즉 동공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되게 되면 수차, 자이델의 5수차 중에 뭐 세수차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코마 현상도 있을 것이고, 그죠? 뭐 비중수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차들의 이 형태가 커진다. 자, 이 수차하고 시력과에 관계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배우게 될 시공학 분야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depth of field는 동공 크기가 커지게 되면 depth of field. 자, 동공이 커지게 되면 어떻나요? depth of field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지? 이거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아까 허용청나무의 경우에 대해서 이 깊이가 작아진다, 좁아진다 라고 이렇게. 자, 이거는 이 유형 같을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피놀 효과가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그림을 그릴 때 동공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류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지?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동공 지기가 크게 되면 depth of field는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회전. 자, 회전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동공 직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전 효과는 낮아진다.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피놀이 없으면 없을수록 즉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회전 현상은 없어진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실제로 그 회전 현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까 우리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는데 피놀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다 보면 깊어져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피놀 안경을 꼈을 때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딱 끼게 되면 이게 그냥 일반 선글라스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회전 현상이 없어진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망막 조도는 즉 동공 사이즈가 커지면 클수록 망막에 비춰지는 빛의 크기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커지겠지. 망막 조도는 커진다. 이게 망막 조도로 합니다. 망막 조도.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생각난 게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시력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수차가 커진다라고 하면 시력 형상이 어떻게 된다? 저하가 된다. 시력 형상이 저하가 된다. 그리고 depth of field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시력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시력의 저하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적으니까, 즉
뭐 고도 근시인 경우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회전 현상이 적고 망막 조도가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어떤 물체를 보는데 선명함을 회전이 없는 거는 이제 방해받는 게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망막 조도가 커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더 많은 빛 에너지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통해서 분명히 시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공 사이즈에 따라서 반드시 시력이 나빠지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빠지거나, 또 동공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이런 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시력이 반드시 높아진다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동공 직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휘도에 따른 조도의 변화라든지 동공 직경에 따라서 이 수차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겠죠. 환경들이 다 바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인 것이냐, 즉 밝은 곳인 곳이냐, 아니면 빨간색 조명인 곳이냐,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동공 크기에 따른 이 피놀 효과와 관련된 이 시력 향상 효과는 이런 이 부분들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해서 어떤 이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얘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서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바로 망막 조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시력 검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망막 조도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막 조도라고 하는 것은 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심화학 할 때 자세한 내용을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빛이 얼마만큼 밝으냐를 얘기를 하는 것은 휘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휘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빛이 얼마만큼 비춰지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조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휘도는 그 빛이 얼마만큼 밝게 빛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위치에서 얼마만큼 빛이 전달이 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도가 이러한 조건이 되죠. 교실에 규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또는 안경원의 검사실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카메라 현상소 같은 옛날이겠죠. 그 카메라 현상소의 어떤 밝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교실, 강의실, 연구실, 세미나실, 음악하는 곳, 영화관 이런 곳에 다 그 공간마다의 밝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규격화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조명이 설치가 되겠죠. 지금 현재 이 강의실에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강의실이라고 하면 교실에서는 이 정도의 밝기가 돼야 된다라는 규격이 있기 때문에 전등이 지금은 하나, 둘, 셋, 한 12개가 이렇게 천장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이 방안은 같은 경우에도 다 아파트는 아파트 어떤 그 공간적인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밝기를 갖고 있는 조명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도 규격화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조도예요. 조도. 그래서 이 조도를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휘도를 가지고 있는 그 발광체를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막 조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망막에 전달되는 빛의 양,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공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문이 많이 열려 있으면 많이 열려 있을수록 빛이 많이 이렇게 전달되겠죠. 그럼 그만큼 조도가 어떻게 된다? 빛 조도가 커진다. 조도가 크기가 커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똑같은 형광등 밑에서 이 동공 사이즈를 작게 하는 경우, 동공 사이즈를 크게 하는 경우,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했었을 때 빛은 당연히 이 동공 사이즈가 크면
빛이 많이 전달될 테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우리가 망막면에 의 조도 값이고요. 이 단위로는 트로랜드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트로랜드라고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망막 조도값은 당연히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공 크기와 관련이 되는 그런 물리량이 되겠죠. 자, 트로랜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트로랜드는 그냥 우리 안경광 할 때는 이거 다 시공에서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그냥 소개만 하는 정도니까 뭐 그냥 표시만 좀 해주세요. 자, 트로랜드 보통 대충 E라고 표시합니다. 자, E는 S 곱하기 L로 표시합니다. 이 S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공의 면적. 동공의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은 휘도를 말합니다. 휘도. 자, 휘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 공간에서의 그 빛 에너지 색이죠. 자, 이걸 보면 조도라고 하는 것은 휘도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밝겠죠. 밝게 될 것이고, 그리고 면적이 넓을수록 당연히 조도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맞죠? 자, 물론 이 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거리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형광등에서 가까이 있는 곳에서 밝을 것이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느 정도의 그 균일한 조도가, 즉 여기에서의 조도하고 여기에서의 조도는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상황에서 단지 동공 크기에 따라서 당연히 동공 크기가 커지면 트로랜드 값이 커진다. 즉 조도가 커진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휘도가 똑같은 조건에서 더 밝아지게 되면 당연히 조도가 커지겠죠. 즉 이렇게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강의실에 또는 어떤 방 안에, 커피숍에, 어떤 상업시설 이 공간 안에, 수술실의 공간 안에 어떤 그런 이 조도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규격화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력의 향상 효과, 즉 시력 검사에 중요한 거는 내부가 우리 안경 검사를 하고 있는 그 검사실에 불 밝기가 밝으면 좋은 게 아니라, 또 어떤 불가를 어두면 좋은 게 아니라 바로 망막 조도를, 즉 망막에 전달되는 빛의 양이 커야 이 시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시력 측정을 하는 거하고, 시력 측정이라든지 또는 비교하는 거 있죠. 측정이라든지 비교하는 것은 시표가 있는 공간 조도가 아니라 그다음에 망막 조도를 밝혀야 한다. 망막 조도를 밝혀야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력을 비교할 때 어떤 그 안광조도의 시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측정을 한다거나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시력 저하의 조건, 시력 향상의 조건, 동공캡 커지면 델솔리드 필드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력은 저하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동공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망막 조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더 큰 동공 크기를 갖게끔 밝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들이 아주 동공 이 피놀 사이즈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어두운 곳, 그리고 동공 사이즈를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는 밝은 곳,
자, 이런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검사실에 정확한 어떤 그런 그 시력 검사들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가 바로 이제 이 검사실의 이 환경이겠죠. 이 밝기 환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밝게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적정한 조건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동공 사이즈가 엄청 커지면 빛은 많이 들어와서 망막적으로는 커지기는 하겠지만 자, 이러한 시력 저하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나 비교가 어렵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이 검사실의 밝기를 유지를 해서 최대한 망막 조절을 발견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 패러독스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당연히 이 밝은 곳은 선명하게 잘 보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밝은 곳에서는 어떠나요? 우리가 이 색깔을 구분할 수 없는 조건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실제로 안 좋은 상황도 어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아주 밝다고만 해서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어두운 것인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가 바로 여기 밑에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망막, 실제로 우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망막 조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시공학 분야에서 4학년 때 배우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물리공학을 할 때 우리 회전에 대한 개념이 있었죠. 회전에 대한 개념들 중에서 분명히 그 서클 어퍼처, 동공이 서클 어퍼처니까 원형 조리개 있잖아요. 원형 조리개를 통해서 분명히 회전이 발생을 하는데, 회전이 동공이 커지게 되면 회전이 덜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회전이 크게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됐었죠. 자, 그러면 동공에는 실제로 동공이 커지거나 작아짐에 따라 보면 회전 현상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이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대비감도라고 하는 거기도 어떻게 보면 안 기능 검사 중에 조금 이제 이런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뒤에 다루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거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망막 중심화에서 의 트로레드라고 하는 것은, 자, 망막 조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냥 이 빛이 직진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그 피늘 효과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어떤 공간적인 분포를 가지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 공간적인 분포를, 빛이 망막에 전달되는 공간적인 분포를 나타내는 게 바로 그 회절 무늬잖아요. 그죠? 그 회절 무늬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근데 그 회절 무늬가 우리 에어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물리공학에서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에어리 디스크라든지 눈에 불에는 결정할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이 회절에서 평면파가 입사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구면파가 입사했을 때 회절 현상, 즉 회절의 패턴 무늬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라운호퍼 회절이라든지 아니면 프레넬 회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구에 들어오는 이 빛인 경우에 발생하는 들어오는 곳에 발생하는 이 망막에 맺히는 회절 패턴은 프라운호퍼 회절의 패턴을 갖는다 그런 것입니다. 프라운호퍼의 트로렌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프라운호퍼의 회절, 그래서 이 프라운호퍼 회절은 바로 평면파의 회절입니다. 평면파의 회절 무늬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면파가 들어오는 것을 프레넬 회절 패턴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평면파가 이렇게 진행됐을 때
나타내는 회절 패턴을 이제 프라운호프 회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운호프 회절인 경우가 바로 이제 망막에서 전달되는 빛의 패턴이라는 것이다. 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스크린을 딱 보게 되면 그 회절 패턴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회절 패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제로 계산을 정량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회절 패턴 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렇게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제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을 통해서 이런 회절 패턴 무늬가 망막에 형성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어떤 회절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회절이 된다고 해서 그 어떤 물체의 선명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주 더 선명하게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고, 분명히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혼란시키는 그 간섭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인지는 못하지만 회절이라는 부분들은 피노를 통과하게 되면, 즉 동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피노를 통과하게 되면, 어퍼처를 통과하게 되면 항상 발생되는 어떤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망막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한 아무것도 없는 이 스크린이 아니잖아요. 세포들로, 시세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바닥에 보도블럭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경계면에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 빛이 전달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망막이 시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걸 세포로 봤었을 때 빛 에너지 전부가 전달되지 않는 곳이라면 어떤 물체들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이런 회절이라든지 이런 현상들하고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지? 우리가 우리가 이 어떤 그림을 잘못 봤을 때, 우리 그 수차 그림을 봤었을 때 있죠. 뭐 매지가이를 볼 때라든지 아니면 3차원 그림인데 막 2차원으로 보이게끔 하고 2차원 그림을 3차원으로 보게끔 하는 그 시차이죠, 시차. 뭐 그런 걸 그런 현상하고 이렇게 비슷한 걸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망막에 전달되는 그 빛은 어떤 프라운호프 회절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 부분들은 조금 복잡한 내용이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건 뭐 이해가 되겠다. 우리가 이 시표의 2를 봤을 때 이게 그대로 망막이 2로 배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원추세포, 가상세포의 분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것들을 그냥 저거는 2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할 뿐입니다. 실제로.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쓴 게 이렇다고 해서 이 글자 자체가 딱 이렇게 우리 여기 스크린에 2라고 딱 써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